안녕하세요. 그로스코딩입니다. 오늘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동 세팅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기능을 추가하는 확장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 쓰는 컴퓨터에는 설치를 했는데 집에 설치하는 걸 깜빡 잊고 있다가 뒤늦게 깨닫고 막 맞추는 작업을 하거나 설치하고 세팅도 만져줘야 되는 게 저는 굉장히 귀찮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컴퓨터마다 하면 너무 불편하고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자동 세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코드 하나 실행시키면 확장 기능 설치랑 프로그램 세팅까지 자동으로 되어서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프로그래밍 환경을 손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개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살짝 전환할 시기라는 내용을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요즘은 GPT라는 프로그래머를 고용해서 누구나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부분의 기능들은 GPT가 굉장히 낮은 에러로 생성을 해줄 수 있고 어떤 기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고 싶은가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T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역할은 단순한 코더가 아니라 일을 하거나 취미로 코드를 배우거나 아니면 서비스 개발을 하실 때 기획자이자 코드 리뷰어로서 업무를 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코드 문법 공부의 목적은 이제 코드를 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리뷰를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든 문법을 처음부터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GPT가 생성해준 코드에 모르는 점을 GPT 선생님에게 집요하게 물어보시면 문법에 대한 지식을 쌓아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 리뷰를 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 바로 GPT가 준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개발 환경을 세팅하는 거겠죠? 근데 이 세팅 과정이 정말 클릭할 것도 많고 타자 칠 것도 많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편하게 해드리고자 이런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 설명이 좀 장황했는데요. 그럼 이제 보여드릴 코드 내용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확장 기능 40개를 자동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 파일을 갱신해주는 그러한 간단한 기능의 비주얼 스튜디오 자동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 있는 영상이 홈브루로 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앱들을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AS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맥이 세콰이어로 업데이트되는데요. 이 업데이트 이후로 맥의 보안이 더 강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신뢰하지 못하는 파일이나 앱들을 컨트롤을 누르면서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다 막혀서 그걸 실행하려면 세팅에 가서 보안 쪽에 가서 실행을 시킨다는 버튼을 눌러줘야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드린 소스 코드도 다운받은 코드는 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은 코드를 열어서 텍스트를 복사해서 자기가 직접 파일을 만들어야 실행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은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브루 앱 설치 파일들을 어디에 보관해서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파일들은 맥 설치할 때 쓰기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맥을 사면은 애플 로그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클라우드에 이 파일들을 저장해 놓으면은 바로 설치를 진행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들에 대한 내용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드로 가겠습니다. 3번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추가한 기능이었는데요. 보여드리자면은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미리 입력해 놓은 앱들의 리스트가 있고 앱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서 설치, 업데이트, 삭제하는 앱이었습니다. 네, 그 뒤에 제가 시도를 해봤던 개선 내용은요. 우선 이 코드를 개선할 때 여기에 프로그램 리스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리스트들을 별도 파일에 빼면은 수정이 좀 더 쉬울까 하는 그러한 형태의 개선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앱들의 리스트가 이 코드에서 빠지게 되면서 네, 이런 식으로 별도의 텍스트 파일이 두 개 만들어지죠.
이 텍스트 파일 두 개를 이 함수 내에서 읽어서 동일하게 작동하는 앱의 코드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텍스트 형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 앱에 대한 설명을 쓰려고 하면 좀 귀찮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텍스트의 경우는 이, 이 문자를 그대로 읽어오기 때문에 주석을 뒤에 써주면 주석도 같이 읽어와서 그 주석과 분리하는 그런 좀 번거로운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앱들의 설명 정보를 넣으면서 읽어온 방식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이슨 형식으로 주더라고요. 제이슨이란 건 키랑 밸류란 형식으로 되면서 정보 두 개가 이렇게 쌍으로 묶이는 방식의 형식인데요. 근데 이 앱의 목적이 초보자들이 쉽게 사용하기 위한 건데 초보자들이 제이슨을 쓰는 건 또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때는 제이슨을 디폴트 앱과 옵션 앱 두 개로 나눠줘서 그거를 하나의 제이슨으로 합쳐줘 이런 문의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파일 분리가 더 불편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수정하는 게 더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드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좀 진행 과정들에 대한 터미널 표시가 부족해서 그 부분들에 대한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설치 과정 단계를 알기 쉽게 터미널에 표시해주고 예외 처리 부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줘. 이런 식으로 개선한 버전이 네 번째 버전이고요. 앱 주석 부분을 빼먹었는데요. 이 부분은 수동으로 고쳐주시거나 앱 주석을 빼지 말고 다시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다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보면은 앱 설치 실행 때 설치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예외가 발생했냐 이런 부분들을 터미널에 표시해 주도록 개선이 된 버전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고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앱을 설치 명령을 실행을 해보면은 설치가 돼 있는데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성공 멘트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홈브루 개선 사항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세팅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설치한 앱들 중에 뭐 자동화가 가능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고요. 여기서 가능한 앱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설명을 주는데 추측도 섞여 있고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히든바라는 설치한 앱들을 정리해주는 이런 앱이 있는데요. 이것도 수동으로 이렇게 옮겨야 해서 불편하죠. 이것도 자동화되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적으로 물어봤는데 얘는 설정 파일을 어디서 찾으라고 해가지고 일반적인 설정 파일 위치나 아니면 홈브루 설정 파일 위치 이런 부분들에서 파일들을 찾아보니까 이 위치 관련 설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스를 했고요. 레이캐스트라는 일반적인 스포트라이트의 추가적인 기능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는데요. 이 앱을 예전에 쓰다가 최근에는 좀 안 쓰고 있는데요. 설정 파일이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비밀 설정이 되는 설정 파일을 전용으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자동으로 치게 하는 그런 거는 보안상 이슈도 있고 좀 어려우니까 이 부분도 자동화가 쉽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앱에 대한 설치 문의를 했는데요. 세팅을 자동화하고 싶은데 그 어떤 파일 이름을 만들 거다. 그 파일을 이 스크립트에서 맥 세팅 후에 실행하도록 맥 세팅 후에 이후에 실행되도록 세팅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면은 익스텐션 정보나 프로그램 세팅 파일 정보가 필요하면은 그 파일을 어떻게 찾아서 GPT에게 전해주면 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드를 만들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확장 설치 장치는 굉장히 쉬운데요. 터미널에 코드 뒤에 슬래시가 아니고 코드 띄고 바바 인스톨 익스텐션 띄고 익스텐션 이름을 쓰면은 확장 기능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 기능 리스트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식으로 알려줬는데요. 설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파일을 이 내부에서 만들어서 write 세팅 파일을 직접 열어서 내부에 데이터를 넣는 방식을 썼네요. 이 방식은 그
제가 물어봤을 때 방식은 살짝 다른데요. 그냥 apply 세팅이라고 해서 그 확장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 파일을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확장, 내가 쓰고 있는 확장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확장 기능 리스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앱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물어봤습니다. 내부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앱을 끄고요. 여기에 써주면 이렇게 쫙 뜨죠. 확장 기능들의 리스트가. 보시면 이 리스트들이 있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팅 파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주석이 다 달려 있는데요. 절대 초기 상태가 이 상태는 아니었고요. 중복된 설정도 있고 해서 내 세팅 파일을 보고 중복된 부분을 다듬어 달라고 요청해서 다듬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의 확장 기능들이랑 설정들을 보고 이용할 만한 확장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하거나 설정들을 추가해 줘 라고 해서 나온 결과값이 이 리스트입니다. 그럼 그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내 확장 기능들이야. 코드에 적용해줘. 그리고 세팅 파일은 상대 경로에 따로 만들어서 확장 파일에 덮어 쓰는 방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쓰면요. 이 확장 기능들을 적용해서 써주죠. 이 확장 기능들에 대한 기능 설명도 제가 써달라고 요청을 한 거를 누락했나 보네요. 그리고 제 코드를 보시면은 확장 기능들에 대한 설명에 대한 주석도 있는데 이것도 요청을 해서 다른 부분입니다. 상대 파일 경로도 이걸 써버렸네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파일 위치 기반 상대 경로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추가를 해서 만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적용했는지 예전에 좀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쓰면 경로에 따라 얘를 못 읽어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파일 위치 기반 상대 경로를 쓰게 되면은 어떠한 위치에서 실행해도 파일을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 자동화와 여러 앱들의 설치 및 세팅을 자동화하는 방법들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드 한 줄로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개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복적인 설정 작업에서 벗어나서 더 효율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그로스코딩의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